안녕하세요. 유리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7 스탠드 글라스 작품을 더욱 빛나게 해보자 2부 시간입니다. 지난번 영상이 너무 길어 보기에 불편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초보자를 위한 영상이니만큼 숙련자는 많은 이해 바랍니다. 저희 공방 수강생들도 잠시 잊어버렸던 내용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어서 매우 좋은 시간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이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만들었던 조명 등에 빛나는 순금의 옷을 입혀보겠습니다. 구리색 입히기. 저는 면장갑을 낀 손으로 한꺼번에 넓은 면적을 문질러서 색을 골고루 예쁘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면장갑은 그대로 다음에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랍니다. 깨끗이 중성세제로 씻은 후에 말려줍니다. 6. 구리색 광택 내기. 이제부터가 문제인데 광택을 낼 준비를 합니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부드러운 거즈를 준비합니다. 이것은 산화크롬 성분의 금속 광택제인데 인터넷에 판매하는 금속 광택제는 산화크롬 분말에 미싱 오일을 섞어서 찐득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시골 장터에 가면 예전에 10원짜리 동전이나 녹그릇인 유기를 광택이 나도록 닦는 것 가끔 보지 않았습니까? 젊은 여러분은 생소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 금속 광택제의 성분을 조금 약하게 하기 위해서 초록색 광택제를 조금 덜어낸 후에 미싱 오일과 1:2 비율로 조금 더 묽게 만들어 사용합니다. 예전에 기록된 노트를 보면 산화크롬 분말과 미싱 오일의 비율을 2:8로 만들어 사용하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미 만들어 놓은 광택제이기 때문에 1:2 정도로 사용하면 될 것 같으네요. 제 영상만 보고도 잘 따라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거즈에 묻혀서 작품의 납땜한 부분을 살살 발라줍니다. 여러분 절대 문지르면 안 됩니다. 근데 의외로 소리가 굉장히 큰 것 같지요. 그렇게 되면 입혀놓은 구리색이 다 벗겨진답니다. 다음은 타올로 살살 살갗이 간지러울 정도로 문지르면서 약품을 닦아줍니다. 이때 구리색의 얼룩 부분의 검은색이 타올에 닦여져 나와 얼룩이 많이 완화된답니다. 타올의 다른 부분으로 또 약을 좀 더 닦아주면서 구두 닦듯이 광택을 내어줍니다. 광택제 성분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이 되면 좀 더 힘을 주어 광택을 내어도 좋습니다.
광택이 났다고 생각이 들면 마지막에는 유리 세정제를 뿌려 잠시 두었다가 마른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광택이 좀 약해질 수 있겠지만 좀 더 구리색이 예쁘게 보관이 됩니다. 이렇게 구리색을 내는 과정은 매우 세심하면서도 힘이 든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사용한 천이 면 80수로 아주 부드러운 것인데 그저와는 다른 것 같네요. 처음 선보인다고 새 것으로 준비했는데 실패인 것 같네요. 문지를 때 소리가 많이 나는 것이 아무래도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조명 캡 부분에서 구릿빛이 많이 닦여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사용하던 거즈와 원래의 광택제로 다시 입혀 보겠습니다. 앞에서 다시 한번 광택을 내었던 은색 작품들을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구리색을 입히는 것도 센 수세미로 골고루 문질러 주어야 되는데 골고루 못하여서 구리색이 테두리 부분은 좀 어둡게 나오네요. 다행하게도 거즈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테두리 부분을 제대로 수세미로 문지르지 못한 부분을 감안하면 예쁘게 색이 잘 입혀졌네요. 유튜브 3 영상에서 맛보았던 성캣저의 구릿빛색이 조금 더 옅은 것은 수돗물에서 뜨거운 물을 그냥 사용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때는 황산구리와 뜨거운 물의 비율이 50g 대 150cc 였고요. 아무래도 끓여서 녹이면 팁 1. 황산구리를 더 많이 녹일 수 있으니까 황산구리 대 끓는 물은 50g 대 120cc 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액자는 무연납으로 만든 것인데 1년이 지난 후에 검은색 파티나를 입혀보니 제대로 잘 안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박박 문질러서 구릿빛으로 입혀보았는데 색이 그런대로 짙으면서 멋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리색을 입힐 때는 괜찮았는데 수돗물에 씻으니 약간의 얼룩이 생기는 것 같으네요. 수돗물의 소독제인 염소 탓인가요? 이번에는 수돗물에 씻지 않고 티슈로 닦은 후에 결과물을 보고 싶네요. 분홍색과 세트로 파란색 조명 등을 선물 줄 것이 생겨 급히 만들어서 또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번에는 광택도 원래대로 냈는데 얼룩은 많지 않지만 색이 또 예전과 같이 예쁘지 않습니다. 저도 광택을 낼 때마다 구리색이 조금씩 다른 것은 또 무엇 때문인지요? 이틀이 더 진한 황산구리액 때문인가요? 아무튼 이것저것 테스트를 통해 많은 것을 알아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알고 있으면 되는 문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군요. 바로 만든 작품은 전체가 골고루 잘 입혀지는 것 같습니다. 비록 순금의 옷은 입히지 못하였지만 사진을 찍어보면 검정색은 납땜이 좀 잘못되어도 파티나를 입히면 정말 아무 표시가 나지 않는데 구리색은 납땜이 깔끔하지 못하면 표시가 많이 나는 단점도 있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신경을 써서 예쁘게 색을 내었어도 세월이 지나면 모두 구리색이 검정색으로 서서히 변해버린답니다. 저희 공방에 있는 조명등은 가장 먼저 만든 것이 3년 6개월이 지났고 최근 것이라 해도 구리색은 1년 6개월 정도 지난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구릿빛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조금씩 검게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38년 전에 만든 것은 완전하게 구리색이 검정색으로 변해버렸답니다. 저는 검정색 파티나가 있는지도 몰랐었고 공방을 오픈하고야 알았으니까요. 그냥 구리색으로 즐기다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검은색 자체를 즐기고 있답니다. 황산구리액은 인터넷에서 8온즈 237ml에 19,000원 정도 판매하고 있으니 황산구리 분말을 구입해서 필요할 때 5g 분말에 끓는 물 12cc 정도를 녹여 사용하면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저도 검정색 파티나가 가격이 비싸기는 해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사용을 많이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빛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실망도 큰 법입니다. 약간의 얼룩도 매력이 있지 않는가요? 방금 블로그를 통해 들어온 질문입니다. 만든 지 좀 지난 작품에 하얗게 변해버리는 경우는 왜 그런지요? 대구에서 스테인드 그라스 독학을 하고 있는 분의 질문입니다. 솔직히 저도 원인은 잘 모릅니다. 다만 납땜한 후에 중성세제로 더 깨끗하게 씻으면 낫지 않을까 싶고 저도 몇몇 개는 하얗게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해버린 것은 초록색 센 수세미로 빡빡 문질러 씻은 후에 다시 파티나를 입히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7. 염화 아연 액 만들기. 보너스로 이번에는 플럭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화용액으로 만들어 사용하면 좋다 하니 포화용액이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질문이 많아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황산 제2구리도 포화용액으로 만들어 사용하는데 염화 아연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뜨거운 물이 아니어도 된다는 점이지요. 테스트한 결과 팁 2. 염화아연 50g에 물 130cc 정도면 포화용액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굳이 포화 용액이 아니어도 납땜은 됩니다. 최대한 녹인 후에 용액을 많이 바르지 말고 훑어서 사용하면 납땜할 때 튀는 경우가 줄어듭니다. 플럭스 용액을 사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절약될 것이지만 젤 형태의 페이스트보다는 비용이 비싼 편입니다. 염화연 1kg 분말 통을 사면 제법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팁 3. 사용한 지 오래된 염화 아연액은 신기하리만큼 인두기 팁이 지저분하게 된답니다. 염화 아연액을 만들어 놓고 한번 사용할 만큼 조금씩 덜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팁 4. 마지막 사용한 인두기 팁은 납을 묻힌 채로 그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룩스로 깨끗하게 닦아 보관하지 말기 바랍니다. 인두기 팁이 빨리 상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작업 도중에 인두기 팁을 플룩스에 담궈서 깨끗하게 하는 것도 팁의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광택제는 인터넷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입할 수가 있으며 황산구리와 염화아연 분말은 인터넷에서는 구입 불가능하고 화공약품 판매처에서 직접 구입하면 됩니다. 물론 저희 공방에서도 판매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을 더욱 빛내보자 2부 수업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배운 점이 많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도 해주시고 댓글로 궁금하신 점도 올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입체 만드는 법이 궁금하시다는 분의 부탁대로 육각 꽃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